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쉬셨나요? 우리 시장도 연휴를 잘 보내고 와서 그런지 3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1.03% 오름세 보이면서 3043.8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대, 외국인이 2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6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01% 상승하면서 923.1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681억 원, 외국인이 56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20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감사 인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네.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전문가님?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연휴 네. 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연휴 선물을 또 주셨잖아요. 네. 종목을 주셨는데 그게 하루에만 수익률이 무려 6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뭐, 네. 일단 종목이라기보다는 옵션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휴 전에 우리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옵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천천히 드렸습니다. 이따가 2부에 더 자세히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화면을 그냥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 26일 날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게 콜이라고 하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게 풋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 좀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작은 상태로 봐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여기 찍혀있는 이 사진 자체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진행이 되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2월 26일 날 거의 3시 28분, 오후 3시 29분 거의 이제 동시효과가 끝나가니까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3시 35분에 동시효과가 들어와서 3시 45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한번 퀴즈 비슷하게 했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7을 한번 눌러보세요 라고 소통을 좀 했고, 아니다, 이거 금요일 날 시장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99를 쓰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하신 건데, 이 밑에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랑 하락하신 분들 더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50만 원어치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 밑에 오후 31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참고로 저는 430콜 2계약과 380풋 1계약 총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알람 설정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을 매매만 할 줄 알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벌써 한 2, 3개월 동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삼성전자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옵션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어치? 약 14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8시 59분에 제가 마찬가지 노란 톡방에다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장 초반 지난주 드린 모든 포지션 전량 차익 실현, 콜 2계약, 풋 1계약, 수익 경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경축이냐? 여기 써놨죠. 예, 2월 26일 노란 톡방 종가 기준 옵션 150만 원어치 제시, 결과는 거의 한 60%에 육박할 정도의 수익이 바로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0%라고 해봐야 콜과 풋 150만 원어치를 사드렸으니까 60% 수익 났다고 해봐야 한 9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옵션이 뭔지 아마 이 채널을 돌리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주문 자체를 못 내는데 뭐 이제 걸음마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얼마어치를 사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추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한 1,000만 원어치 정도 사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운용하는 자금 규모에 따라서 뭐 주식 한 1억 정도 운용하시는 분들 괜찮은 종목, 제가 추천드린 제우스 같은 종목 오늘하고 또 이제 10% 급등하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먹으려면 한 1,000만 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서 자금 규모가 커진다라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죠? 제 노란 톡방 들어오기 얼마나 번거로우십니까? 예? 이 일개 무명의 나영호 전문가 저 친구 뭐 하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들어가서 뭐 번거롭게 뭐 얻을 게 있을까 싶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고 그동안 제가 주문 내는 것부터 이 노란 톡방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만 따라오신 분이라면 2월 26일 날 그냥 종가에 150만 원도 채 안 되는 140만 원 슬쩍 투자만 해놔도 거의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오늘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주문만 낼 줄 아는 것만 배워오시고 저희 여정에 따라 해도 저희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이따 2부에 오늘 저를 방송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어떻게 해서 이거 수익을 내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연휴도 없이 언제나 자나깨나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익 생각밖에 안 하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이 네 가지 숫자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2부에서 옵션에 대한 기초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켰어요. 양시장 네.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뭐 결론은 상당히 아쉬운 반등이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약간 긴축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려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 5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날 종합주가 지수가 뭐 거의 한 100포인트 빠지고 또 조금 올라가는 날 또 시장이 무려 한 3%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아쉬운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래도 빠르게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이내에 윗꼬리를 달고 쭉 하단부로 좀 밀려 내려왔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까지 조정을 만든 부분들 그 오후장 들어서 중국 A50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증시가 A50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5%에 달할 정도로 거의 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중국 전인대를 앞두고서 뭔가 좀 중국에서 계속 좀 양적 완화라든가 강하게 시장에 뭔가 좀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시장을 냉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중국 A50이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대거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반가운 모습이라고 하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순매수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랜만에 또 좀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이제 한 3월 중순까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3월 중순 이후는 저는 또 굉장히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 뭐 미국 증시에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부분, 뭐 테슬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 중국의 뭐 전인대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시장이 가장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이제
1,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4월 초가 되면 1,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시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요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4, 4분기 때 거의 우리나라 GDP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조금 더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 많이 고점 대비해서 눌리면서 거의 장중에 이제 보합권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자, 제가 앞서 이제 그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만 무리하게 주식만 가지고 크게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50만 원 정도 보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아쉬운 반등이었다. 3월 중순까지는 실적 시즌에 한번 대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하루는 올랐다가 기분 좋았다가 다음 날은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따 2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장이 위로도 크게 움직이고 아래도 크게 움직이는 양매수 스트레이드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후반부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말 그대로 100포인트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제가 이제 수익 인증도 하고 이렇게 뭐 V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루에 한 400만 원 이상 이걸 그냥 봅시다. 이따 뒤에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 괜히 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부분인데, 자, 자, 이따 아무튼 그 지금 이거 사진을 제가 빼놓은 것 같은데 하루에 여기 있습니다. 자, 무려 여기 보시면 430만 원 제가 수익을 내고 제가 나영호입니다. 함께 하십시오라고 제가 인증을 남겼는데 이날 제가 한 430만 원, 제 잔고가 1,460만 원 정도인 걸 보면 어떻죠? 전일 제가 들어간 물량이 뭐 엄청나게 들어서 40포인트 수익을 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날 투입한 자금이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50만 원으로 이제 그 목요일 날 9월 25일 시장이 갭상승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9시 2분 34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콜 옵션에서 3배 이상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430만 원 수익 인증을 한 건데 제가 운용을 했던 이 상품이 이날 장중 하루 동안 최대 수익이 얼마였냐면 약 2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만 매매하시던 분들은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황당하실 거예요. 뭐? 23%도 아니고 하루에 23배라고? 이날 종가 끝까지 수익을 냈다라 그러면 23배 정도 올라갔을 건데 저는 아직 뭐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몇 배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23배까지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이 급락할 때도 콜 100만 원에다가 풋 50만 원. 풋은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거고 콜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건데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거를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하락할 때 50만 원 투자를 한 거 보면 일단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을 2배 이상 봤다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오늘 곤두박질을 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콜이 100만 원이고 풋이 50만 원밖에 안 돼서 상대적으로 콜의 자금이 2배나 많지만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루에도 20배 많게는 146배도 수익이 나는 게 옵션 시장이다 보니까 이 50만 원의 풋이 충분히 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그재그 박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거에 배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 뭐 여러분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또 한 차례 크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3,000선 초반을 또다시 깨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덧 이제 한 2,900선을 보게 된다는 건데 그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아마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기존에 강하던 종목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다 주요 지지라인을 밀어낼 듯 말 듯한 흐름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더 한 단계 크게 주저앉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뭐가 필요하다? 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 오늘은 제가 무료로 또 리딩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또 이게 진행하고 있는 많은 매매에서는 이미 또 상방 포지션을 더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험을 들듯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내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 물론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위기에 빠질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30만 원과 한 50만 원 정도가 시장이 만약에 급락한다라 그러면 100배 이상 시세가 날 수 있다. 그러면 50만 원이 100배면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웬만한 주식들 좀 빠지는 거 충분히 안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리고 이번 사실은 3일절까지 해서 3일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시라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연휴 기간에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꼭 여러분 계좌가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변동성은 큽니다만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 판단이 틀릴 때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계좌를 보호할 보호장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주식과 파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계속 요즘에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LG화학이 7%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오늘 왜 오른 건가요? 일단은 네. 뭐 기업 내용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가 워낙 좋은데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이제 SK 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종목들 상당히 그동안에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다소 불안했던 움직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LG화학 관련해서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악재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리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례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현대차하고도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발생했던 그 리콜 이슈, 그래서 총 책임져야 될 금액을 무조건 뭐 LG화학이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2020년 4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라 그러면 LG화학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조사에 있습니다만 그 책임을 이제 금전적인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운전자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이제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리콜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지나가는 이슈로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워낙 최근에 발생했던 모든 좀 강하게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한 차례 눌릴 때 급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LG화학의 반등에 힘을 입어서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따 제가 종목 추천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 차례 좀 둘러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글로벌 주요 기업들에 비해서 가격 매력이 높다. 이 부분 꼭 보고 이제 한 4월 달까지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네. 이 SK 이노베이션이 연휴 동안 나온 소식인데 LG화학과의 이 배터리 분쟁에서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일단 주가가 좀 표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LG화학과 여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G화학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크게 보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추세를 가지고 나올 내용은 아니고 좀 이례적인 요인인 만큼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꼭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어느 한쪽 주가가 박살나고 어느 한쪽은 아주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섹터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격 매력도 높고 최근에 좀 이례적인 이슈로 인해서 흔들림 폭도 좀 더 컸던 거는 LG화학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는 건 LG화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안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국내 사전 계약 신기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준비된 물량의 3배가 넘는 판매량을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오늘 그 준비한 그 자동차 대표주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동차주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은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 현대모비스 일단 먼저 한번 좀 열어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이 화면을 하나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퍼가 12.7배입니다. 근데 12개월 예상 그 수익 추정치를 감안했을 때는 약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PBR이 얼마냐? 0.88배가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굴지의 완성차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시가총액이 무려 30조란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32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어지간한 완성차와 덩치를 나란히 하는 이런 종목군들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모비스는 단순하게 이제 부품업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면 12개월 포워딩 퍼가 8.06배, PBR이 최근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1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본 김에 현대차도 보고 갑시다. 네. 자, 현대차 지금 12개월 포워딩 퍼가 11.65배, PBR이 0.92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익 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다.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뭐 무한대, 뭐 몇백 조라고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 돈을 내는 방법은 돈을 버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현대차 그룹을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뭐 제공품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장부에 평가될 수 있는 이런 감가상각을 반영한 이런 재무상 기록되어 있는 것 당연히 뭐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뭐 부동산 판매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실제 시가하고 거의 배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까지 다 감안했을 때 PBR이 얼마밖에 안 된다? 0.92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보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을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새로운 전기차나 2차 전지로 인해서 좀 차세대 차량에 대한 그 시장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현대기아차는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시장에 이런 시각으로 좀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늘 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제가 싸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퍼 개념이랑 PBR 개념으로 싸다라고 한 겁니다. 퍼는 수익성 개념이고요. PBR은 장부 가치 대비해서 비교를 한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퍼가 한 13배, 14배 이상 되고요. PBR이 1.2배, 1.3배 정도 됩니다. 우리 시장보다도 약 20, 30%가 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남의 시장을 뺏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벤츠 좋아하는 사람은 벤츠 타고요. 아우디 좋아하는 사람은 아우디 타고 폭스바겐 좋아하는 사람은 폭스바겐 타고 에쿠스 좋아하는 사람은 에쿠스, 제네시스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상당히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고 뭐 북미권 다르고 이제 아시아권 다르고 서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끌어오자니 그러니까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은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자니 프로모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상 뺏어와봤자 승자의 저주가 되는 그런 서로 뺏고 뺏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있는 그 부서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시장 점유율이 정체가 돼 있으니까 사업부 자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현대기아차가 다시 한 차례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금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급등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 평균만 따라간다. 그래도 지금보다 한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차가
SK와 수소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고, 네. 지금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제 지금 기억으로, 갑자기 질문 주셔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제 기억으로도 3, 4년 전에 이미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석학을 또 이렇게 모시고 왔던 것까지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도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가솔린이나 디젤 시장이라 그러면 서로 못 뺏어갑니다. 시장을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린다 한들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할인을 해줘야 돼. 뭔가 더 끼워 팔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팔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바뀔 만한 그런 개연성이 적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소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현대기아차가 해외 굴지의 기업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결실을 더 맺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리 시장 내에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또 하나 좀 살을 좀 덧붙인다 그러면, 아니 우리 시장보다 30%나 저렴한 상태인데 이 대기업들이 더 빠진다? 그럼 우리 시장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종목들도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정확히 언제 뛰어올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한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다 이제 진일보된 얘기가 나올 올 하반기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슬슬 좀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였던 현대차와 SK 계약을 통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좋게 보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오늘 네. 유전자 치료제 분석 쪽에서 이제 고바이오랩이랑 제넥신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노란톡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너튜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장주에 참 많은 종목을 진단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들 행복한 부분인데, 근데 제가 너튜브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슬기롭게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좀 대응을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가장 주가가 가파르고 많이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또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 계속 좀 대응 전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진행을 한 부분에서 제넥신이 상당히 또 대응이 아주 잘 됐죠. 물론 박셀바이오 오늘도 아주 너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최고점권에서 비중을 아주 잘 축소를 해드리고, 또 이게 최저점권에서 재매수를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거의 실시간 대응까지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것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오늘 시장 조정 받으면서 조금 더 윗꼬리를 단 부분도 있고,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던 분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을 좀 나서면서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단 부분도 있는데, 일단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도 너튜브 이제 스트리밍을 좀 이렇게 한 3일절에도 탁 우리 만세 운동 하듯이 우리가 좀 수익을 위한 만세 운동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열심히 또 스트리밍도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절대 손절할 때 아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제약바이오 막 수십 개 주신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다 진단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제가 진단해 드려봐야 다른 분들은 다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으트가나 막 애지중지하고 이거 안절부절 하시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다 아픔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루해가지고 너무 이 작은 종목은 제가 진단을 안 드리고, 지금 고바이오랩이라든가 박셀바이오라든가 현대바이오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지금 제넥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실시간 움직임에 따라서 너튜브 영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이름 3글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워낙 많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절대 손절할 타임이 아니다.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넥신이랑 고바이오랩 오늘 유전자 분재 쪽 그쪽이 가장 세게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요인이다. 왜냐면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성장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제 2차 전지가 또 좀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였다가 주가가 좀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내가 저걸 왜 했을까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전국민 고충주를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박셀바이오라든가 이 많이 빠진 종목들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거든요. 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박셀바이오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라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드렸냐? 제가 한 13만 후반에서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드린 이후로도 14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어떤 또 생각이 드시냐? 아, 이거 너무 일찍 괜히 팔았다. 또 이게 약간 또 저를 원망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근데 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참 또 이거 정말 잘 팔았구나. 좋은 기회 같구나. 이런 하루 사이에도 마음이 열 몇 번씩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포지션을 취한 후에 나의 그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럴 때 묵묵하게 일정한 포지션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이미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비중을 10만 원 이하 때 막대하게 늘려드렸다가 10만 원, 11만 원 구간에서 줄여드렸다가 14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드렸다가 다시 12만 5천 원 이하에서 줄인 물량을 다시 다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어떻습니까? 14만 원까지 넘어섰죠? 오늘 비중 많이 줄여드리고 또다시 저점권에서 비중 축소한 만큼을 재매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정말 16만 원, 17만 원 또는 그 이상 매집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수익 전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은 특히 뭐다? 성장 섹터 종목은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게 나쁜 이슈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과감하게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절대 팔자리 아닙니다. 정말 희한한 종목, 너무 작은 종목은 아니라 그러면 버티세요. 가져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오늘 고바이오랩과 제넥신의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대통령답게 노란톡방에서 세세한 가격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1582 이 네 가지 숫자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반면에요. 오늘 항공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일단 계속 조정을 받을 거라고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움직임이 이제 워낙 단기적인 고점권에서 한 차례 좀 눌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추세 전환 아닐까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워낙 오늘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빠지는 것처럼 체감상 좀 느껴져서 좀 한번 차트는 봅니다만 자, 삼성 SDI 움직임이 셉니까? 대한항공 움직임이 셉니까? 오히려 이게 나쁜 흐름이라 그러면 삼성 SDI 들고 계신 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 우려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저가항공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상태에서 단기 저점권으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두 차례 정도 더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나면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로도 한번 편입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에 백신 보급 때문에 언젠가는 또 여행을 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늘의 조정이 일시적인 게 될 테니까 이때 그럼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근데 아직 저가라고 하기에는 고점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별로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동안 상당히 견조하게 많이 올랐는데 좀 이제 오늘 하루 말씀드린 대로 좀 밀렸으니까 그냥 한번 비교나 해볼 겸 이렇게 한번 차트 열어봤습니다. 예, 그게 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는 해운주들인데요. 오늘 해운주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도 상승을 하고 종목별로 호재도 있어서 저는 딱히 뭐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만 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HMM에 대해서만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HMM도 이 너튜브 영상도 제가 오늘 장중 고점권에서 남겼는데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한 게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800원까지 오늘 반등을 했는데 목표가가 2만 원이라고 19,800원? 그럼 이제 다 올랐다는 뜻인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워낙 단기간에 시장 대비해서 세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숨 고르기 정도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만 원, 제가 오늘 너튜브 영상 아주 상세하게 HMM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HMM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워낙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을 제가 기대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자본 감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만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뭐 5년 전에 비해서 뭐 주가가 뭐 5%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제가 좀 그거 오버죠. 원래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HTS에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 HMM의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12척 컨테이너선, 초대형 12척 컨테이너선 모두 만선. 이 얘기를 제가 벌써 이 방송에서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19,800원. 제가 2만 원 제시했는데 죄송합니다. 200원 틀렸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도달을 했고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 오히려 또 추가 편입을 하고 2차 목표가는 어디? 3만 원까지 보고 계속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만 원이라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제가 3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사실 1월 중반이었거든요. 1월 중반 주가 한 14,000원, 15,000원일 때 3만 원을 간다? 조금 허황되게 느끼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2만 원이 다 된 상태에서 1차 목표가 도달하고 자,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동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제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워낙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항공과 해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동량을 다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상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던 해운주들 중에서도 HMM의 전망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달콤한 수익을 선물해 주시는 나영호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인데요.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많은 종목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보유하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제가 네. 그 일부에 이거 교육도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리뷰를 거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추천만 해놓고 이제 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은 요거부터 다 한번 합시다. 네. 자, 왜냐면 노란 톡방 못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번거로워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거 한번 방송 시간에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장이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해드리는 이 딱딱한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이 주가가 계속 장중에 살아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 종가 기준으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불리한 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거의 한 13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노란 톡방에서 제가 실시간 단기 고점에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라. 이렇게 단기 변고까지도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수익이 얼마입니까? 무려 20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8번 대응했던 걸 감안한다라 그러면 현대바이오 한 종목에서의 수익률만 300%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룰은 룰이죠. 예, 악법도 법이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했을 때 130% 오케이. 150%인가요? 아무튼 오케이. 자, 근데 노란 톡방에서는 더 장중 실시간 대응 계속 해드린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차례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수익 더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노란 톡방 공짜입니다. 자, 한번 네. 종목들 쭉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선 제일 아픈 손가락이 이제 상신 EDP인데 자, 지금 한 차례 쭉 강하게 좀 반등을 또 좀 만들었습니다. 강한 반등을 좀 만들었다가 최근 한 열흘가량 좀 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수한 게 15,700원이라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룰 기준으로 했을 때도 15,7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또 반등이 나왔냐면 16,80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15,700원에 들어서 16,800원 해봐야 뭐 10%도 안 되는 수익인데 우리가 뭐 꼴랑 10%도 안 되는 수익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4.76% 여기는 그 룰 기준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4.76%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론 이 상신 EDP가 좋은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 시간에 추천도 드렸던 겁니다만 단기 고점권에서 일단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라 그러면 조금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단기 저점권에서 좀 올라오려고 할 때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저는 상신 EDP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드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천드린 거랑 별개로 한 14,000원 초반 그리고 한 13,000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박스권 상단부까지만 가도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제법 시원한 수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 조절을 해드린다. 그래서 상신 EDP 걱정보다는 가격 매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바이오. 뭐 이거는 이미 제가 이 박셀바이오로 요즘에 좀 바통 터치를 하고 그거 말고도 또 여러 전국민 고충주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전국민 고충주죠.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예요. 여기서 한 7번 정도의 7%에서 10% 단타를 노란 톡방에서 해드렸고 너튜브에서 제가 정확히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를 무려 이 종목을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거의 한 달여간을 계속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그 너튜브에 영상을 남겨드린 게 이날이었죠. 자, 8번째 수익 낼 기회가 왔습니다. 현대바이오 8번째 수익 내실 분들 따라 들어오세요. 이 제가 너튜브 영상 제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3일 뒤에 이제 상한가를 시작해서 약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빠이빠이 얘기를 드렸는데 리뷰 한번 다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게 54%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 해둡시다. 뭐 수익 많이 난 거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익 실현 잘 하시면 되고 워낙 이제 높은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 지금 뭐 무리하게 신규로 따라붙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LENC. DLENC도 마찬가지로 바로 제가 처음 매수를 드렸을 때가 이때죠. 아까 1월 29일이니까 이날이지 않습니까? 1월 29일 날 장중 최저점권에 아주 잘 편입이 됐어요. 사실은. 정말 최저권권에 매수 목표가 도달이 잘 돼갖고 제가 이 방송의 룰을 잘 좀 적응을 해가지고 이거 좀 제일 최저점에 잘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목표가 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표가 도달 안 됐다 하더라도 단기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금 더 목표가까지 기다린다라고 해서 2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걸 마이너스 1.8%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안 되겠지요? 이거를 한 차례 20% 가까이 갔다가 목표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 추세가 둔화가 돼서
꺾여 내려올 때 단기 고점 20%에서 못 팔아도 한 15%까지 수익이 줄면 어떻습니까? 15, 13%까지 줄게 되면 이때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지요. 이게 뭐? 트레일링 스탑. 내 미실현 수익을 일정 수준 보호한다. 내가 볼 때 목표가는 더 오를 수 있지만 목표가와 실제 주가와의 이 높은 변동성의 괴리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좀 메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목표가를 10,000원에 사서 30,000원을 본다. 근데 이게 20,000원 더블이 났어요. 더블 났다가 다시 제자리 올 때까지 그대로 홀딩? 왜? 30,000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트레이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뭘 한다? 단기 고점 찍고 되돌릴 때 차익 실현 트레이딩 스탑 한번 한 다음에 저점권 눌린다라 그러면 재매수를 들어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을 제가 해드리는 게 뭐다? 방송에서는 근데 어떻게 장중에 제가 이 방송을 하지도 않는데 지금 이 야간에 하는 건데 그죠? 노란톡방에서 이런 걸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너튜브 나영호 이름 3글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야간에 제 이름 검색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DLENC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추가 리뷰를 남기고 있어요. 왜? 일단 이유불문하고 목표가 도달 안 되고 눌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 듣고 이거 편입하신 분들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영상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편입하셔라, 얼마에 청산하셔라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비중 조절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표가 15만 원 들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계속 기다린다. 참 그렇게까지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오늘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셀바이오 또 얘기하게 되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기본적으로 박셀바이오는 대련 종목입니다. 대련 종목인데 오늘 또 보완하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또다시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려 내려갈 건데 참 제가 우리 주린이 분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박셀바이오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자, 주식 매매의 가장 기본이 뭐냐. 제가 옵션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50만 원어치 콜이나 풋을 산다. 그럼 최악의 상황에 얼마 손해보는 거다? 내가 매수한 50만 원만 손해보는 거다. 수익은 어떻다? 하루에 100배도 날 수 있고 1000배도 날 수 있다. 손실은 제한되게 수익은 무한대로. 누가 한 얘기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나오는 교육 내용이라 그랬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제가 3일절까지 토, 일, 월 3일간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길을 쓰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그러실 겁니다. 참 학창 시절에 보면 대부분의 저는 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 50명 있으면 그 반에서 한 15등 안에 드는 방법은 뭔가요? 수업 시간에 잠만 안 자도 15등 안에 들죠? 왜? 35명은 자잖아요, 학교에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벌써 이제 제가 40이 넘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한창 학창 시절에 주무시던 분들은 지금도 아직 그 습관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무시지 말고 공부합시다. 공부하면 다 됩니다. 꼭 기초교육. 재교육은 뭔가 막 회원가입만 하라고 그럴 것 같고 그렇다. 금융투자교육원 공부를 보세요. 3시간 금융투자교육원.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전문가님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네, 2부에 이어서 합시다. 네, 2부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여러분들 남은 리뷰와 추천주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